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중동 전쟁 소식을 보시면서 주유소 기름값 걱정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우리에게 닥친 진짜 무서운 위기는 주유소가 아니라 매달 우리 집으로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숨어 있습니다. 중동의 총성이 어떻게 우리 지갑을 털어가고 국가 경제에 목줄을 쥐고 있는지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의 경제 흐름과 내 돈을 지킬 방법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석유와 천연가스는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원유는 드럼통이나 배에 싣고 다니기 편하지만 천연가스는 영하 162도로 꽁꽁 얼려 액체로 운반해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자원입니다. 만약 전쟁으로 이런 가스 액화 시설이 파괴되면 고치는 데만 무려 3년에서 5년이 걸리게 됩니다. 단순히 한두 달 가스가 끊기는 수준이 아니라 길게는 수년 동안 국가의 발전소가 멈춰버리는 무서운 장기 전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스 대란이 터지면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뼈아픈 타격을 입을까요? 바로 에너지를 거의 다 수입해서 써야 하는 아시아 국가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체 에너지 자립도는 20%도 안 되고 특히 발전용 천연가스의 30%를 해외에 의존합니다. 만약 중동에서 가스를 실은 배가 멈춰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전력망과 첨단 제조업 공장들은 그 즉시 심장이 멎듯 셧다운될 수밖에 없는 아주 아슬아슬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전쟁통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승자도 있습니다. 바로 셰일 혁명 덕분에 땅만 파면 가스가 쏟아져 나오는 세계 1위 에너지 수출국 미국입니다. 전쟁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가스값이 미친 듯이 폭등해도 미국 본토의 가스 가격은 아주 평온하게 유지됩니다. 오히려 비싸진 가스를 우리 같은 나라에 팔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에너지를 무기 삼아 자신들의 세계 패권을 얄미울 정도로 튼튼하게 다지고 있죠. 이런 가스 가격의 차이는 결국 공장들의 전기요금에서 어마어마한 원가 격차를 만듭니다. 미국 공장들은 파이프라인으로 싼 가스를 바로 쏴주지만 우리는 비싸게 얼리고 녹이는 물류비를 다 내야 해서 전력 원가가 최대 4배까지 벌어집니다. 똑같은 반도체나 자동차를 만들어도 한국이 무조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미국은 이 엄청나게 싼 전기를 강력한 무기 삼아 전 세계의 첨단 공장들을 미국 본토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 강해지자 그동안 똘똘 뭉쳤던 중동 산유국들 사이에도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카르텔인 오펙에서 벗어나 혼자 원유를 더 캐내려는 각자 도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미국이 더 이상 중동을 지켜줄 이유가 없어지니 산유국들도 각자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기름값 자체는 쌀 수 있지만 진짜 무서운 위기의 본질은 원유가 아니라 가스와 전력망으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 연료비가 폭등해도 정부가 요금을 억눌러준 덕분에 싼 전기를 펑펑 썼습니다. 하지만 그 빚은 고스란히 한국전력의 200조 원 적자라는 무서운 시한폭탄으로 쌓였습니다. 빚을 갚느라 바빠서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탑이나 인프라에 새로 투자할 국가 예산은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국가가 빚을 내서 우리에게 원가 이하의 싼 전기를 대주는 동화 같은 시대는 끝났고 거대한 전기료 폭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전 세계에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어치우는 새로운 포식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챗 GPT 같은 인공지능 AI를 돌리기 위한 거대 데이터 센터들입니다. 이 똑똑한 AI 두뇌를 24시간 굴리고 엄청난 열을 식히는 데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이퍼스케일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철을 녹이기 위해 전기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전기가 곧 AI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자원으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이 치열한 AI 전력 전쟁도 결국 에너지를 많이 가진 강대국들이 무자비하게 독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70%를 미국과 중국이 사이좋게 싹쓸이하고 있죠. 미국은 남아도는 천연가스와 원전을 펑펑 쓰고 중국은 석탄이든 태양광이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전기를 블랙홀처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전력망을 보유한 강대국들만이 다가올 미래 첨단 산업의 막대한 부를 몽땅 차지하는 끔찍한 구조입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질주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단일 데이터 센터에 쓰겠다는 전기만 무려 10기가와트인데 이는 국가 전체가 쓰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오라클이나 아마존 같은 곳도 질세라 기가와트 단위로 전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기를 실어 나르는 변압기나 전선 같은 전력 설비들이 전 세계적으로 싹쓸이 당해 극심한 품귀 현상, 쇼티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칭 IT 강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테슬라 단일 프로젝트가 10기가와트인데 우리나라 전국 상업용 데이터 센터를 다 합쳐도 2기가와트가 채 안 됩니다. 데이터 센터의 부피나 기준조차 미국의 10분의 1 수준에 초라하게 머물러 있는 거죠. 거대한 인프라를 지을 전력 여유분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전기를 못 구하면 글로벌 AI 레이스에서 완벽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는 전기가 있어도 배달할 길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바닷가 발전소에는 전기가 남아도는데 이 전기를 공장이 몰린 수도권으로 보낼 거대한 송전탑을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 님비로 송전망이 단절된 국가적 동맥경화 상태죠.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수도권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있지만 송전탑이 막혀 전기를 못 구하면 반도체 공장 전체가 고철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잘 나가는 미국의 거대 AI 제국도 속을 들여다보면 위험천만한 빚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는 천문학적인 투자금의 90% 이상이 사실상 자기 돈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투기하던 거대 사모펀드 자금들이 특수목적법인 SPV를 통해 데이터 센터로 몰려든 겁니다. 만약 고금리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빚으로 쌓아올린 AI 제국이 거대한 젠가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은 챗GPT를 만든 오픈AI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래 프로젝트에 무려 1,00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1년에 벌어들이는 매출은 고작 30조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버는 돈보다 쓸 돈이 압도적으로 많은 아주 기형적인 과잉 투자 상태죠. 만약 이들이 값비싼 데이터 센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면 건물을 지어준 협력사들까지 줄도산하는 연쇄부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 xAI는 돈줄이 마르자 한술 더 뜨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10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를 빨리 짓겠다며 제1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리자 무려 12.5%라는 살인적인 초고금리 사채, 브릿지론까지 끌어다 쓴 겁니다. 심지어 스페이스X와 합병해서 무리하게 빚을 갚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무거운 빚을 버티지 못하고 오픈AI나 머스크 중 한쪽이라도 파산한다면 글로벌 AI 생태계 전체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이런 AI 버블의 붕괴 가능성은 무섭지만 전력 부족에 허덕이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AI 거품이 꺼져서 미친 듯이 치솟던 전 세계 전력 수요가 잠시 멈칫한다면 바로 그때가 우리에겐 부족한 인프라를 고칠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남들이 주춤할 때 우리는 꽉 막힌 송전망을 재정비하고 전력기기를 수출해야 합니다. 거품이 걷히고 진짜 승부가 시작될 때 최후의 승자는 튼튼한 전력망을 미리 갖춰둔 국가일 테니까요. 우리가 이 기회를 잡으려면 당장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전기요금 구조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표를 의식한 정치적 억제선 때문에 가정용 요금은 묶어두고 저항이 적은 산업용 요금만 무자비하게 올렸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선진국들과 다르게 공장 전기가 가정집보다 훌쩍 비싸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기업이 국민의 가계부담을 억지로 껴안으며 마진을 갉아먹는 체질로는 이 무서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원이 하나도 없는 빈국인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가가 빚을 내서 싼 전기를 무한정 대주던 평화로운 시대는 영원히 종말을 고했습니다. 우리는 1970년대 극한의 오일 쇼크 때도 중화학공업을 육성해 기적처럼 위기를 넘겼습니다. 2020년대의 전력망 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1단위의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고효율 에너지 체질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내야만 우리의 미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현장 전문가로서 3가지 생존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원전이 착하냐, 태양광이 나쁘냐 식의 소모적인 정치적 이념 논쟁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에겐 찬밥, 더운밥 가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1kW의 전력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미니 원전, SMR부터 신재생 에너지, 천연가스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는 범국가적 합의가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둘째, 전기를 공장으로 끌어올 길이 없다면 공장을 전기가 있는 곳으로 강제로 옮겨야 합니다. 님비 현상 때문에 수백 킬로미터짜리 거대 송전탑을 세우는 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력을 많이 쓰는 첨단 시설들을 발전소가 있는 바닷가나 지방으로 대거 이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빨리 정착시켜 전력 소비지와 생산지를 강제로 일치시키는 대대적인 산업 지형 개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셋째, 엘리트 인재와 대기업이 스스로 지방으로 내려가게 할 파격적인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허허벌판 공단만 지으면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최고급 주거단지, 명문 교육과 의료 인프라를 통째로 지어주고 엄청난 세제 혜택까지 주는 자급자족 신도시를 비수도권에 구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통제하고 튼튼한 전력망을 지키는 것이 곧 21세기의 진정한 국방력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 체질 개선에 동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